안녕하세요. EDM IELTS 제키입니다. 자, 원포인트 IELTS 시간입니다.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기간을 길게 잡아서 IELTS 공부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아니면 나는 짧고 굵게 IELTS에 대한 정보를 좀 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강의니까요. 필요하신 정보를 잘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 저희는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런데 IELTS 라이팅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낯선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써서 에세이를 쓰는 시험은 잘 없는 고로 이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험이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또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팅은 1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앞에 리스닝하고 리딩 영역을 이어서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총 2개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태스크 1이 있고 태스크 2가 있고 당연하게도 시간을 분배해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태스크 1 같은 경우에는 다 150자를 쓰고, 그런데 또 150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항상 150자까지만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고요. 150자가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50자 혹은 그 이상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150자에서 한 180자까지가 최대한인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거기보다 더 길어지면 이그제미너도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고 시간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20분 정도 소요를 하도록 문제에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반면에 태스크 2 같은 경우는 250자, 좀 더 길어졌죠. 그렇고 그다음에 40 minutes, 40분을 소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스크 1과 태스크 2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태스크 1은 특히나 모듈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듈이라고요? 자, IELTS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 혹은 General Training이라고 해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이렇게 총 2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이 리딩하고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라이팅에서는 태스크 1에서 문제가 달라지고, 태스크 2는요? 태스크 2는 대부분 다 소셜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서 제너럴 모듈이나 아니면 아카데믹 모듈이나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태스크 1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자, 아카데믹 모듈의 경우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이지? 도해 혹은 그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도표나 혹은 도해를 두고 지도나 아니면 순서도를 두고 그것을 분석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차트, 그렇죠? 표라든지 아니면 라인 그래프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것을 분석하세요, 비교하세요 등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가장 당황하기 쉬운 이런 문제이기도 하죠. 실생활에서 도표를 분석하는 이런 걸 해보지 못하셨으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제너럴 트레이닝 경우는 이거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실생활에 조금 더 밀접한 영역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포함해서 편지를 써? 하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처음 느끼는 난이도의 경우는 아카데믹보다는 제너럴 트레이닝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차피 요구하는 글자 수는 150자로 동일하고 150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금방 요령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앞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리딩이라든지 리스닝 같은 경우는 총 40문제가 있고 풀어서 매기면 몇 개 맞았네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서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태스크 리스폰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아카데믹 만약에 그래프를 분석하세요. 아카데믹 태스크 1 문제를 풀었으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석유의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라면 그럼 그걸 얼마나 썼는지 어떤 나라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비교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태스크 2에서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동의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뚱딴지같이 저는 정부가 개개인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태스크 리스폰스가 페일이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영역에서 오프 토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니 누가 환경 문제 물어보는데 정부의 혜택을 이야기해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당황한 마음에 문제를 풀러 들어가서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요. 그렇고 coherent and cohesion 조금 낯선 어휘가 등장하는데요. coherent and cohesion 전부 다 논리성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뜯어보자면 coherent는 문단과 문단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동의해요 라는 입장이라면 첫 번째 문단에서 나는 이런 이유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도 또 동의하는 이유를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양쪽 문단에서 그리고 라던가 또한 등등의 접속사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ohesion은 그러면 문장과 문장 간에서 적절한 접속사를 활용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성립하는지 갑자기 아무 관련 없는 문장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애를 먹으시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꽤 힘듭니다. 우리도 한글로 에세이를 써보세요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그리고 이제 제3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기왕이면 전문가한테 받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가, 나는 어떤 글을 쓸 때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가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exical resources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환경 문제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 policy라는 어휘라던가 아니면은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해 라면은 뭐 individual's efforts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휘가 등장한다든지 환경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pollution이라는 말도 나와야 되고 conservation 이런 말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아니면 몇 개 정도만 등장하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럼 thing 할래. 뭐 information으로 할래. 대강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 영역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눈치 채셨죠? grammatical accuracy and range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를 물어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짐작이 가시다시피 내가 뭐 주어 잘 썼는지 동사의 수는 맞췄는지 시제는 괜찮은지 뭐 이 수동태를 잘못 쓰진 않았는지 관계대명사는 옳게 썼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급한 마음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막 신나게 쓰다 보니까 문장에 주어만 있고 동사는 없고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에세이 연습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기준을 마음에 두시고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은 대체 태스크 1에 대해서 특히나 마음의 짐이 가장 큰 이 아카데믹 태스크 1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꼭 에세이 한 편 써보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